성인이 된 이후부터 10년 이상을 다이어트를 해봤는데 유일하게 성공했던 게 였어요. 살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홀대받아서 안타까운 식품이 백미예요. 현미가 없는 경우에는 차라리 백미 먹는 게 훨씬 낫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살 안 찌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꼭 끊으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현대인들이 살찌기 쉬운 이유와 살 빼기 어려운 이유요. 제가 실은 다이어트 진료를 주로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하다 됐냐면 저는 원래 항상 살이 잘 찌는 통통이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제 산 후에 다이어트를 해서 몸무게를 크게 감량을 했고요. 21kg 정도 감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직접 다이어트 한약을 먹어보면서 빼다 보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옆에서 맨날 보던 사람들이 한 20kg 이상 빠지면은 진짜 못 알아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너 먹은 거 나도 좀 해줘. 그래서 막 와가지고 이렇게 나도 줘 하다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다이어트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살 빼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아닌가, 금연만큼이나 어려운 게 다이어트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나 요즘은 이제 속만 뻗으면 먹을 게 많아졌잖아요. 예전에는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었는데 지금은 뭐 전화 한 통화만 하면은, 전화도 뭐예요, 손가락만 띠디딕 하면은 바로 맛있는 게 우리 집으로 오고, 일상생활에서 이제 운동량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 우린 대부분 막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본능을 거스리면서 내가 굳이 해야 되는 게 그게 참 힘든 다이어트 같습니다. 살찌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살 안 찌는 음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단백질이 굉장히, 예전에는 막 고기 같은 경우 살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60kg 나간다 그러면 한 60g 정도 단백질을 꼭 먹어줘야지 근육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은 어차피 먹어줘야 되는 것들이에요. 다만 단백질에서 기름은 좀 쪽 뺀 거, 고단백 위주로 드셔주시면 좋고요. 예를 들면 뭐 수육이라던가 닭가슴살이라던가 생선류 같은 것들은 지방이 적으니까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들이고요. 또 요즘에 조금 제가 홀대받아서 안타까운 식품이 백미예요. 요즘 혈당 체크하는 게 유행을 하면서 백미가 혈당을 많이 올려, 그러니까 백미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현미를 먹으면 물론 더 좋죠. 근데 현미가 없는 경우에는 백미가 차라리 그거 안 먹고 빵 먹고 과자 먹고 뭐 이것저것 주워 먹는 것보다는 백미 먹는 게 훨씬 낫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백미 너무 홀대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원하는 게 다이어트라면 적게 먹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식을 빨리 먹으면 살이 찐다고 하는데 그럼 천천히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드렸던 답변이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음식을 천천히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 게 먹고 나서 뇌가 인지를 해서 나 이제 배부르니까 그만 먹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30분 정도가 걸린대요. 그래서 천천히 먹으면은 내가 어느 정도 먹었을 적에 그거를 그만 먹는 걸 인지를 하려고 천천히 먹는 거고, 빨리 먹는 거는 대신에 내가 빨리 먹되 조금만 먹으면 그건 살 안 쪄요. 괜찮아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살 한창 산후 다이어트 할 때 이런 방법을 썼어요. 제가 예전에는 저는 항상 고민이었던 게, 제가 첫째를 낳고 궁금했던 게, 아니 왜 애는 나왔는데 내 체중은 그대로이며 나는 먹는 양을 요만큼이나 줄였는데 왜 나는 70에서 한 69 정도까지만 빠지고 그대로 있는 거지? 이렇게나 음식을 많이 줄였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그래서 결국 한약으로 빼고 나중에 둘째 아기를 낳고 그 당시에 만났었던 산후도우미 분한테 이제 둘째 또 낳았다고 또 좀 부탁드린다고 전화를 드렸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우니까 전화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나 그때 산모님 엄청 많이 드셔서 깜짝 놀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밥 한 공기니까 이 정도만 먹으면 적당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종일 집안에 있는 산모 입장에서는 되게 그게 많은 양이었던 거고, 이제 남들이 보기엔 되게 많은 한 사발씩 먹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서는 이제 그게 한 공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임산부 때보단 많이 줄인 거였거든요. 임산부 때 제가 요만큼을 먹으면서 70kg대를 유지를 했어요. 저는 요 정도를 먹으면 이제 60kg대를 유지하는 몸이었던 거고, 근데 내가 50kg대로 돌아가고 싶으면 나는 이걸 더 줄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처음에는 양이 가늠이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먹다 중간에 반쯤 먹었는데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쯤 내가 평소에 먹었지 라고 생각하는 걸 중간에 이렇게 다 놓고서 요거를 한 두어 숟가락 먹다가 바쁘네 하고 일어나서 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딴 일 한 10분 20분 하고 와서 돌아오다 보면은 이미 상은 치워 나 있거나, 아니면은 나는 배불러서 이제
음식은 다 식어서 안 먹게 되는 그런 방법을 저는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단백질 쉐이크가 한번 유행을 하면서 땡땡땡 다이어트라고 유행을 하면서 많이 드셨던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내가 바깥에서 안 좋은 외식을 먹느니 그거라도 먹는 게 낫다라는 거지, 단백질 쉐이크는 포만감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같은 양의 계란 흰자 내지는 닭가슴살 이런 것보다는 훨씬 배가 쉽게 꺼집니다. 단백질 쉐이크가 처음에 왜 만들어졌냐면요, 이제 처음에는 몸을 불리고 싶은 사람들이 간편하게 빨리 흡수되는 걸로 헬스 마치고 운동 마치고 30분 안에 바로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단백질 쉐이크예요. 얘는 원래 개발 자체가 살 찌려는 사람들이 쉽게 먹으려고 만든 거지, 살을 빼려는 사람들에게 추천을 할 만한 음식은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시중에 두유, 요거트 이런 거가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중 제품이 당이 의외로 되게 많이 첨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사 먹는 요거트, 두유 이런 거는 의외로 다이어트 식품이 아닙니다. 그런 거 드시려면 무설탕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네요. 제로 칼로리 식품들 많이들 드시죠. 얘가 되게 논란이 아직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얘를 먹으면은 몸 속에서 나 이거 당분 들어왔네, 인슐린 분비해, 이런 식으로 몸에서는 이제 당분이 들어올 걸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데 안 들어와 버리면 얘가 오히려 단 음식을 더 당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제일 좋은 음료수는 사실 물입니다. 내가 콜라나 사이다 이런 탄산음료를 물로 바꿔가되, 그 중에 내가 조금 힘들고 너무 좀 스트레스 받는 날 있고 한 번은 먹어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거를 제로로 대체해서 숫자를 줄여서 조금 한 번씩 드시는 건 괜찮지만, 이거 장기적으로보다는 한두 번씩만 드셨으면 좋겠어요. 약이나 운동 없이 다이어트 무조건 성공하는 방법이라면 우선은 칼로리를 일단 줄여야 다이어트가 되잖아요. 칼로리를 줄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먹는 양을 줄이는 거랑요, 두 번째는 먹는 음식의 종류를 줄이는 거가 있어요. 하나는 일단은 내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일부러 막 생활을 바쁘게 세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정신없이 돌아가게, 내가 허기진 걸 모르게. 그래서 한 70%씩만 먹고 그 허기짐을 내가 좀 참아내고 하면은 몸무게가 줄 수 있는데, 그게 힘드니까 포만감이 좋은 음식들로 내가 먹는 식단을 종류를 바꿔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백미를 내가 위주로 먹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양은 줄이되 포만감은 비슷할 수 있는 현미 같은 걸 주로 먹고요. 내가 좀 섬유질이 적은 음식을 먹었다면 그거를 어느 정도의 야채라던가 섬유질로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빵을 먹었다면 호밀빵으로 좀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로 채워주다 보면 양이 좀 줄어도 허기짐이 덜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양을 줄이고 음식의 종류를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의외로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이거는 살 안 찌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꼭 다이어트 할 때 끊으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떡이랑 고구마랑 과일이거든요. 과일이 뭐 초콜릿이나 과자보다는 좋은 간식이다 이거지, 얘도 사실 당분이에요. 과일이나 주스 이런 것도 달콤한 음식들이라서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그리고 떡 같은 경우에는 같은 양의 밥을 꽁꽁꽁 뭉쳐서 만드는 게 떡이죠. 그래서 부피가 훨씬 적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줄여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고구마는 얘가 의외로 GI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식품 중에 하나라서 내가 먹으려면 요만큼만 드시지, 요거 이상 고구마를 많이 드시면 다 얘도 살로 갑니다. 위고비 요즘 많이들 하시죠.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사를 맞아서 내가 나의 소화관 운동이 조금 천천히 되게 해서 이제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식욕이 떨어지고 하게 만드는 건데요. 어떤 분들은 불편 없이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장관 쪽 부작용, 예를 들어 구토를 한다던가 속이 메스껍다던가 아니면 변 쪽으로 문제가 생긴다던가 배가 빵빵해지다던가, 소화가 천천히 되고 소화관 운동이 느려지면 생겨나는 문제점들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화가 약한 분들은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 한약 진짜 효과가 있냐고요? 그럼요. 네, 저는 여태까지 성인이 된 이후부터 거의 한 10년 이상을 다이어트를 해봤는데 모든 종류의 다이어트를 모두 실패하고 유일하게 성공했던 게 다이어트 한약이었어요. 그래서 약이 들어가면 살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원리로 살이 빠지게 되냐면, 사람들이 막 바짝 긴장을 했을 때가 활성화되는 게 교감신경이라고 하거든요. 커피 먹었을 적에 느껴지는 느낌이나 내가 잔뜩 긴장을 했을 적에, 싸움 직전의 상태일 때가 교감신경 쪽이 흥분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왜 가장 쉬운 다이어트 방법은 스트레스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마음고생 심하면 입맛이 뚝뚝 떨어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때 또 활성화되는 게 교감신경이에요. 요걸 이용해서 야 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밥이 입으로 넘어가냐 하는 그런 느낌으로 내 몸한테 인지를 시켜줘서 입맛이 뚝뚝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양약이나 한약이나 교감신경의 흥분을 이용한다는 원리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약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얘가 들어가서 교감신경을 자극을 했을 적에 몸이 약한 사람들은 그걸 버티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통이라던가 소화가 안 좋다던가 아니면 대사가 떨어져 있는 분들은 조금 이거를 힘들어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요거를 내가 좀 약한 부분을 체질 개선해 줄 수 있는 약재가 같이 들어가서 조금 더 불편함 없이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게 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양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상위신경으로 말초신경이 아니라 뇌 쪽으로 중추신경 쪽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효과도 굉장히 강력하고 부작용도 대신 더 클 수 있고 요렇다는 차이가 있죠. 그리고 한약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통 한 달에 체중의 한 5% 정도를 감량한다. 내가 운동이나 식단이나 하지 않아도 한 60kg 여성이면은 한 3kg 정도는 뺀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근데 양약이든 한약이든 유급이든 뭐든 다 문제가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어느 일정 기간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언젠간 내가 결국 홀로서기를 해야 돼요. 제가 이거는 저희가 좀 편하게 뺄 수 있는 당신이 여태까지 내려갈 수 없었던 몸무게로 만들어는 드릴 건데 유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가 요거를 가지고 식탐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졌을 적에 식습관을 건강한 습관으로 재세팅하고 내가 조금 더 건강한 입맛을 길들여 놓지 않으면 그건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 뺐든 요요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그리고 다이어트 한약을 먹으면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먹을 수 있는 양 자체가 줄어요. 입맛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요만큼 먹어야 배부르다고 느꼈으면 다이어트 한약이든 양약이든 먹으면 음식 생각이 없어요. 별로 입맛이 없어서 안 먹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껏 먹는데 봤자 양이 한 두어 숟가락 들어가고 끝나네. 이렇게 좀 느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가 점점 한 달, 두 달 반복이 될수록 이런 느낌이 점점 둔해져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혼자 이거를 참고 견뎌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얘가 또 그렇게 막 힘들지도 않아요. 이게 사람의 몸은 한 6개월 정도의 체중을 내 몸의 평균으로 기억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한 두세 달 정도 걸쳐서 빼놓고 한두 달 정도 내가 약을 뛸 때 조금만 더 내가 참아주면은 그 다음부터 그냥 일상처럼 살아도 내가 평상시 크게 일상에 지장 받거나 식욕 때문에 내가 힘들지 않아도 그냥 일상생활 하듯이 지내면 유지가 되더라고요. 의외로 다이어트를 했을 적에 유지가 되시는 분들이 한 반쯤 되고요. 유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반쯤 돼요. 근데 실패하시는 분들은 항상 실패를 하시는 게 이 마인드 세팅을 안 하고 내가 예전에 했던 내가 70kg였을 적에 했던 생활 방식이나 운동이나 식단을 그대로 반복을 하시니까 자꾸 그쪽으로 몸무게가 고정이 되어 가려고 하죠. 지금까지 제가 준비했던 이야기들을 좀 드려봤는데요. 여러 가지 의학 정보나 건강 정보들을 조금 더 편안하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 다이어트 한약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푸르니파 한의원 찾아주시면 제가 성심껏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게 생활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추가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댓글에 제 SNS 스레드 링크를 같이 첨부해 주신다고 해요. 그쪽으로 와서 여쭤보시면은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